자, 24일 수요일에는 동시에 두 개 종목이 상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는 청약을 받아서 뻥튀기 될 때 수익을 쉽게 챙길 수 있겠지만 시초가에 묻지마 매수하는 것은 도박과 다를 게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불안정한 시장에서 과연 신규주가 상승이 나올지, 하나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이며, 또 하나는 기간의 확약이 무려 81%나 걸려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종목입니다. 여태껏 기간 확약이 50%, 60%대는 가끔 봤어도 제가 주식을 하면서 81%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주 특성상 어디로 튈지 모르고 매우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를 할 수 없지만 과연 이 특이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자, 두 가지 종목이 상장하는데 첫 번째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장합니다. 반도체 검사 계측 장비 전문 기업으로 희망 공모가가 17,000원에서 21,000원 상단에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경쟁률이 생각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상장하는 것마다 1,500대 1, 2,000대 1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으며 여기서 기간 경쟁률이 1200대 1, 확약이 37%에서 81%로 증가했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222만 주, 23.9%도 작은 편인데 여기서 확약 물량을 제외한다면 130만 주로 크게 줄어듭니다. 130만 주 물량이면 거의 없는 상태라 지금 장의 가격까지 봤을 때 2배 뻥튀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규모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지만 유통 가능한 물량 확약 때문에 뻥튀기가 심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시면 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보시면 여기서 청약 계좌가 9만 개 정도가 들어왔으며 2주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3주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배정 현황 보시면 3개월 56%, 1개월 25%, 그리고 미확약이 18%. 이 114만 주 중에서 기간 물량은 21만 주가 유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신규 상장주들 보시면 첫날의 기간은 무조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SK바이오팜처럼 대형 종목이 아니고서는 첫날에 거의 99.9% 확률로 기간에 매도가 나옵니다. 여태껏 확약이 50%, 60% 걸려 있어도 나머지 물량을 팔고서 그 확약 걸린 물량은 1개월, 3개월 지나고 팔아도 어쨌든 수익이기 때문에 확약이 40%, 50% 넘어도 기간에 매도가 나왔지만 81%라면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초대형주 말고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기간에 매도가 무조건 첫날에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7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기간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다시 돌아가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확약 물량을 제외한다면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정말 적은 편입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은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C랩, AI 영상 분석 기업으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지금 검색해 보더라도 코넥스에서 가격이 나오는데 5만원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확정이 되었는데 코넥스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경쟁률이 195대 1, 경쟁률이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쟁률이 1300대 1, 확약이 13%에서 40%. 요즘에 확약 수치가 기본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런 확약은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인기가 있는 종목들만 이런 엄청난 확약 수치가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뭐 10%는 기본이고 20%, 30%대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중요한 것은 나머지 물량 전부 다 팔고 확약 풀린 다음에도 팔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확약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확약은 청약을 넣은 사람들이 뻥튀기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넣은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약 127만 주, 43% 정도인데, 이것도 기간의 확약 물량을 제외한다면 107만 주 정도가 됩니다. 시가총액 규모는 1,000억 원, 3만 5천 원 기준으로 1,000억 원,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2만 1,000원 기준으로 1,900억입니다. 만약에 2배 뻥튀기 된다면 4천억 원, 그리고 C랩 2배 뻥튀기 된다면 2천억 원. 근데 이게 코넥스에서 가격을 봤을 때 2배 뻥튀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쪽으로 2배 뻥튀기 물량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C랩 보시면 요즘에 제가 전자공시를 잘 확인을 안 했지만 균등 배정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번 상장하는 종목마다 체크를 하고 있으며, C랩에서는 청약 계좌 숫자가 3만 개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량 배분을 받을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지금 균등 배정만 노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정받았는데, 요즘은 10주만 넣어도 이렇게 배정, 한 건당 배정 수량 2주, 3주 물량에 따라서 균등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요즘에 보시다시피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최소 단위인 10주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며, 자 보시면은 기간 의무 보유 확약, 자 미확약이 60%, 52만 주 중에서 60%인 31만 주가 유통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확약이 걸려있는 상태라 유통이 되지 않지만 물량으로 봤을 때 20만 주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냅두고 31만 주만 팔아먹어도 어쨌든 수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확약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신규주를 시초가부터 들어가는 것은 도박과 다를 게 없는데, 저 역시 2배 뻥튀기 되거나 뻥튀기가 심하게 된다면 시초가에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물론 10분 안에 승부가 날 수 있지만 10분 동안 예를 들어서 최근에 PB파마, 이 PB파마라는 종목이 시작하자마자 16% 정도 밀린 다음에 그걸 반등시켜서 첫날에 20% 이상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 상한가, 그 뒤에도 급등. 차라리 무작정 시초가에 주문 넣는 것보다 일단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물론 빠지지 않고서 수직으로 상승한다면 그 종목은 포기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처럼 시작하자마자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시작하자마자 상승이 나온다면 눌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포기해야겠지만, 만약에 PB파마처럼 눌림이 나온다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잠깐 지지를 받는 구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주를 시초가 매수 또는 첫날에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상장하고 나서 좀 진정된 다음에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와이더 플래닛 보시다시피 첫날에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거 시초가에 잡은 사람들은 크게 손실이 났을 것이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첫날 고점을 회복해 주는 그림이 나올 때입니다. 이런 그림은 정말 알아채기 쉬운데, 원래 첫날부터 음봉이 뜨고 둘째 날까지 음봉이 뜬다면 그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끝이다, 이 종목은 끝이다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양봉이 나오고 점점 거리를 좁혀간다면 이 고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잠깐 먹을 자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첫날 고점까지 올라오니까 그 다음날 갭상승이 7%, 그 뒤에도 장중에 23%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며 첫날의 시작가 그리고 최고가, 이것들이 기준가가 될 것이며, 거래량만 볼 줄 안다면 이 종목이 잘 빠지지 않는지, 힘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도 첫날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구경만 했다가 그 뒤부터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매매하는 것은 리스크를 그만큼 감수해야 되고, 잘못될 경우에 솔루엠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 이런 식의 음봉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첫날에 무작정 매매하는 것은 도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도박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첫날에 매매를 성공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박과 쪽박, 어떤 것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첫날에 구주주나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할 때 그 물량을 받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박이냐 쪽박이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도박성 매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거북이처럼 수익을 안전하게 쌓아가는 것을 선호하지, 한방 승부 보거나 도박처럼 짜릿하게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종목을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 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공략을 생각해 볼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불안정한 시장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랑 CL앱 두 종목이 상장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